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6화 저자세 라이브 토크 콘서트 1부. 안녕하세요. 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는 거는 처음이라 지금 너무 막 떨리는데 제 목소리 떨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탄고지 2년차 작년 7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곧 있으면 만 1주년을 맞이하는 키슬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 훌륭한 대한저탄고지협회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앞으로 또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투리가 너무 세게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저자세에서 귀여움과 힐링을 맡고 있는 금채 신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가 감히 이렇게 와서 토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 주신 모든 선생님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저희 소개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한 관계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면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소개는 넘어가고요. 일부 게스트분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직접. 오른쪽부터. 예. 직접 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오산 양생의원 정윤섭 원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고 참 느낀 게 참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웠었는데 요즘 저희 후배 의사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이렇게 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뿌듯하게 느낍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환자들하고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또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라는 책을 써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많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식단 하시는 분들 거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렇죠. 꼭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아까도 여러 연자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콜레스테롤 수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 케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케톤도 또 하나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케톤은 독이 아니라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 물질이다. 요거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기품원 자곡동에 있는 김유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마스터짐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공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누면 3부에 나왔던 그 신라호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직접 해주시는 덕분에 좀 빠진 게 있는데 공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직 모델이셨어요.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이 아니십니다. 잠시만 한번 일어서서.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잠시 너무 같은 여자로서 정말 보면 너무 멋진 분이세요. 진짜 멋있으신 분이고. 박미키 트레이너님 같은 경우는 TV에 나오셨지만 어떻게 TV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신. 전 실물 진짜. 뵙고 네. 못 알아뵀었어요. 네. 그죠? 네. 방송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십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공윤정 트레이너님께 먼저 이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모델이셨잖아요. 네. 그 모델 하시면서 정말 다이어트 혹독하게 오래 하시고 지금도 사실 트레이너시니까 또 몸의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자세한 어떤 스토리 같은 거?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모델을 거의 10년을 넘게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고난 날씬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정말로 지방흡입 빼곤 다 했어요. 주사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고 진짜 아는 다이어트 진짜 다 해봤어요. 맨날 찌고
빼고 찌고 빼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를 몰라요. 진짜 10년 동안 다 해본 것 같아요. 맨날 시즌 되면은 또 빼고 시즌 딱 끝나면은 또 빠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트레이너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트레이너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운동으로써 건강은 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살은 또 계속 찌더라고요. 먹는 게 워낙 살찌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오래되진 않았어요.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회원님 때문이었어요. 제 회원님이 저탄고지를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오래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운동을 계속 오래 하면서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셨었어요. 왜냐면 트레이너분한테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혹시나 혼나면 어떨까? 예, 그쵸.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안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때만 진짜 방송이 딱 하고 나서 사실은 자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회, 그 머슬 대회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 대회를 끝내고 1년 반 동안 14kg가 쪄 있는 상태였어요. 와. 요요 현상으로. 지금은 그러면 14kg에서 좀 빠지신 건가요? 지금 저탄고지 하시고? 한 8kg 정도 빠졌어요. 그럼 8kg 정도. 지금보다 6kg가 더 빠진 상태에서 14kg 갑자기. 그쵸, 그쵸. 정말로 꾸준히 쪘어요. 제대로 요요. 꾸준히 먹고, 예. 꾸준히 먹고 꾸준히 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요. 이제 회원님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의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트레이너들한테 사실 너무나도 생소하다기보다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의 닭가슴살만 그런, 먹던 사람한테 삼겹살을 맞아요.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나름 생리학적으로 뭐 공부를 하긴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이거 좀 아무래도 에너지를 쓰려면 탄수화물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이 가장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회를 나갈 때도 저탄은 해요. 지방을 뺄 때 하도 안 빠질 때는 저탄수화물은 저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탄수화물을 했을 경우에 살이 빠진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지방을 더 먹어야 된다고 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안 해볼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지껏 안 좋은 다이어트는 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그렇죠. 그래서 일단 했더니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7kg가 빠졌어요. 사실은 대단하다. 한 3일 만에 2kg가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온갖 키토플루가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다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탄수화물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요. 정말로 외식이라고는 정말로 하지도 않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기름이라고는 뭐 진짜 버터,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진짜 좋은 것만 먹으려고 했고 고기 그리고 뭐 야채 먹고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거 뭐 남들 뭐 식당 가서 육개장에서 버터 넣어 먹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제가 막 만들어서 그렇게만 했더니 진짜 2주 만에 7kg가 빠진 거예요. 애 하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윤정 트레이너분께서는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열심히 하셔서 물론 키토플루 잠깐 겪으시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시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아까 강연 때도 말씀하셨지만 고지방 식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오히려 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는 남자분이었는데 체중이 112kg. 근데 이제 LCHF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밖으로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식단을 챙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한 118kg까지 또 올라가셨어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한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말랐어요. 여자분이고 47kg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례지만 그분 키가 어느 정도이실지 정확하게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160 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마르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이 1대1로 가는 경우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1대1로 가는 경우는 그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얘기들은 지금까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보면
나는 왜 남들 가는 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인가? 거기에는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나는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탄수화물이 숨어 있다던가. 나는 뭐를 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나쁜 게 들어왔다던가. 대표적으로 이제 잠을 못 잔 것도 스트레스를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알러지 음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누수가 일어나고 그런 알러지가 스트레스가 되면서 오히려 체중이 늘게 하는, 그래 붓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사가 망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대다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난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과연 나는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검사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랐는데 더 마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셀프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 자아상,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식이장애하고 어떻게 보면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남들이 봤을 때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성형 중독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체중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숨은 당분이 있는 거 그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 가장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식사적으로 따지면은 그 단백질 함량을 너무 많이 먹어도 결국은 몸 안에서 단백질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혈당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스트레스 아까 얘기 나왔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해지면 혈당이 단백질이 다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체중이 안 빠지는데 저의 요인이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먹는 거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몸속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청소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항상 몸속 대청소를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체중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자기 몸의 몸속 대청소를 먼저 하셔야 돼요. 몸속 대청소를 하시고 몸에 있는 배설기관을 먼저 다 열어놓고 나서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몸속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안 먹는 거죠. 예? 그래서 간헐적 단식인데 그 안 먹는 걸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그걸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으시겠어요? 몸속에서 쓰레기를 가장 덜 발생하는 게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먹기 시작하면 몸속이 청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하시려면 반드시 그 지방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시고 아까도 이 모델 전직 모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건강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쪘다가 그다음에 또 원할 때 뺐다가 하는 그 진폭이 너무 커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먹다 안 먹다를 어차피 반복하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진폭이 너무 큰데 젊은 시절에는 호르몬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게 기능이 괜찮기 때문에 이 널뛰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제 나이 먹어가면은 이 진폭이 잘 안 돼요. 옛날로 갈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갈랬다가 이게 옛날처럼 안 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젊으셔도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럴 때 그 진폭을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크게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크게 이쪽으로도 가지 않아서 균형을 잘 그래도 유지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두 분 선생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천이죠. 네. 네. 다들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근데 많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유혹적이어가지고 이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My way를 외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물론 식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꼭 같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운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어느 정도는 아니고 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네. 저희 박무키 트레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같이 하시면서 식단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경험도 꽤 기시고 하신데 이 식단하고 운동도 병행하시는 입장에서 네. 어떤 이거 이제 어떤 이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그 식단만 하시면 체중이 빠지시니까 운동은 거의 그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운동도 식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 살이 정체기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일단은 운동을 하러 오시면 헬스장에 저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시게 되면 그 가장 여성분들이 특히 많죠. 그냥 TV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걷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자기는 만족해서 운동했다.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틀어놓고. 네네네, 그렇죠. 계속 제가 봤던 회원님들도 거의 한 3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데 살이 전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봤더니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운동 시간보다도 운동 강도에 더 중요하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분을 연속으로 운동을 하는 거랑 10분 동안 나눠가지고 10분 하고 4시간 쉬었다가 또 10분 하고 4시간 쉬었다가 10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해봤더니 그 심폐지구력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네. 운동 시간보다도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도 이렇게 시간을 좀 쪼개서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하시면 운동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관상동맥 질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앞선 그 네, 원장님들께서 그쵸. 관상동맥 질환들도 봤더니 운동 시간보다도 운동 얼마나 강도를 세게 하느냐 그게 더 예방 효과에 더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분을 하는 것보다 10분을 빠르게 이렇게 심장이 뛸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관상동맥 예방에 더 효과가 좋았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강도를 좀 시간이 적게 하더라도 이렇게 세게 하시는 그런 게 더 효과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근데 네. 이것은 근데 일반인들 기준에서 말을 한 네, 거고 그렇죠. 이제 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분들의 자문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의사 저희가 선생님들의. 뭐 얘기할 때마다 늘 붙이는 게 이거는 보통 분들 얘기고 뭔가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좀 의사와 상담을 하시라고. 너무 네, 중요한 일이어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예전에 박무키 트레이너님 강의하시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자세가 좌우가 밸런스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안 하니만 못하다 뭐 약간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시간이 없긴 한데 제가 이거는 진짜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욕심을 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가능하실까요? 그 약간 그러니까 네. 좌우 밸런스가 얼마나 내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저는 원래는 학부 때 물리치료를 전공해가지고요. 물리치료사라서 좀 구조적인 걸 원래 회원들을 상대할 때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똑같은 스쿼트를 하더라도 자세가 제대로 나오더라도 한쪽 다리로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 다리는 이렇게 안 힘주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한쪽만 계속 길러지게 되니까 더 자세는 더 비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교정을 하려고 하는 운동을 좀 간단하게 좀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원자. 네, 먼저 들어주셨으니까 이쪽에 한번 나와주실게요. 혹시 바지 입으셨나요? 치마면 치마 조금- 바지 입으신 분 한 분 나오시죠. 다리를 지금- 벌려야 돼가지고 저기 너무 열정적으로 한번 나와주실게요. 네, 박수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2부 게스트이신 신기철님이신데 네. 정말 여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가 배복스타. 없어서. 네, 여기 앉아주시고요. 걸터 앉으시고 일단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잘 보이시게. 네. 잘 보이시게 네.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벌려 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회전시키시는 거예요. 이 등은 펴주시고 허리는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숙여볼게요. 이렇게 숙이신 상태에서 제가 무릎이랑 어깨를 막을 거예요. 왼쪽 다리로만 오른쪽 다리는 힘을 주지 마시고 왼쪽 다리로 힘을 주시면서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엄청 일어나 섹시한 볼게요. 포즈가 되셨어요. 네, 이렇게 일어나는 거랑 다시 내려볼게요. 다시 중심을 딱 잡고
이쪽 다리를 벌려주시고 이번에는 몸을 이쪽으로 회전시키시고 이 등은 허리는 펴주셔야 됩니다. 숙여주시고 지금 숙인 상태 여기 펴주시고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로 일어나 볼게요. 못 일어나. 지금 못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그 신기철 강사님은 왼쪽 다리로 자꾸 짝다리에 짚고 서 있던가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을 때 못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운동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저희가 아까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든 분들이 이게 안 되세요 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되시는 분이 뭐 많아봐야 한두 분 진짜. 네. 저도 그러시- 한쪽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아까 다 안 보내봤는데. 되시더라고요 지금 해봤는데. 그만큼 평상시에 자세를 사용하는 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던가 한쪽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던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거를 좀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근력을 강화시다 보면 이제 방금 그 구조적인 문제 김준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면 그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는 분들은 호흡이 진짜 잘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숨이 차시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좀 고령의 회원님이신데 그 부분 그 회원님을 이렇게 등을 피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확실히 그 심장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쳤더니 그 다음부터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신기철님 들어가셔도 네. 되죠.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앉아 있으시면 뻐근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운동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다 일어났습니다. 네. 간단하게 등을 필 수 유익해. 있는 운동을 좀 한번 해볼게요. 다 일어서 주시고 여기서 골반을 잡아주시고요. 허리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굽어지시면 안 됩니다. 허리를 완전히 펴주셔야 돼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볼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허리 굽히지 마시고요.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숙여보실게요. 허리 굽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도 소리가 펴주시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턱을 한번 당겨볼게요. 그 상태에서 턱. 팔꿈치는 옆구리에 딱 붙여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돌릴게요. 자, 턱 당겨주시고 등 펴주시고 엄지손가락. 자,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쭉 이렇게 끝까지 버틸게요. 버틸게요. 자, 10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 등 쪽에 뒤에 날개뼈 있는 능형근 쪽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좀 허리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고요. 이제 반복해 볼게요. 5번만 딱 반복하겠습니다. 아 저희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네. 네. 아 이거 집에 가서 네, 집에 가서 다섯 번 꼭 반복하세요. 네. 많이 해주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뻐근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신라 호텔에서 일하시는 정말 몸값 비싼 트레이너님한테 공짜로 와. 강의를 받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분량은 지금 이제 막 맛보기만 보여드린 건데 시간이 너무 없고 또 2부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1부는 정말 이렇게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간이 언제 정말 한번 없네요. 선생님들을 저자세 팟캐스트 녹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그때 트레이너님들도 오늘은 예고편인 걸로. 네, 이렇게 아니, 말했기 때문에 안 아니, 나오셨어요. 저는 질문 하나 못 해보고 지금 그러니까요. 1부가 끝났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렇죠. 네, 다음 저희 팟캐스트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는 거죠,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2부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힘든 하루를 보내나요? 당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누군가 때문에 한없이 울어봐도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 무엇도 그대 탓 하나 없어요. 나도 같은 매일을
보냈었죠. 작은 내 마음에 숨어있는 누군가 때문에 한없이 울다가 알게 된 사실들